구독자 3,000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을 사용하지 않고 스트레스나 공복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혈당 수치를 내리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배불리 먹어도 적정 열량을 넘기지 않으면서 체중을 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 없이 혈당 낮추는 양배추 식사요법의 저자 요시다 도시히데는 일본의 저명한 비만 당뇨병 전문의입니다.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식전 양배추 먹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양배추는 여러 요리에 다양하게 쓰이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무엇보다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식사하기 전에 양배추의 6분의 1개를 먹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식전에 포만감을 얻을 수 있고 혈당 급상승도 막을 수 있고 만성질환까지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의사들도 직접 실천하면서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식사법입니다. 영양성분도 완벽해서 양배추를 꾸준히 먹으면 체중 조절이 되면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몸 컨디션이 좋고 활력이 넘쳐 쉽게 피곤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를 위해 저자는 양배추를 꾸준히 먹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음식을 먹기 시작한 지 30분이 지나면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반드시 해줘야 혈당 상승을 막는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보통 식단 조절을 통해 살을 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먹어온 식사량과 음식을 먹지 못할 때 찾아오는 스트레스와 공복감은 참기 힘듭니다. 배고픔 없이, 칼로리 걱정 없이 식단 조절을 계속할 수 있는 식이요법은 바로 이 양배추를 먹는 것입니다. 비만이나 당뇨병 환자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식사 전에 생양배추를 먹기,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하기, 밥은 가볍게 한 공기, 간식은 주먹 크기의 과일을 하루에 2개까지 먹기입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먹으면서 혈당을 낮추는 방법 9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적정 체중을 알아야 합니다. 혈당 수치가 높으면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비만은 체중뿐만 아니라 체지방이 과잉 축적된 상태를 말합니다. 체질량 지수인 BMI를 이용해 자신의 적정 체중을 알 수 있습니다. 체중을 2에서 3kg만 감량해도 혈당치는 바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둘째, 약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하지 않습니다. 당뇨병 약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고 혈액 속의 당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에만 의존해서는 혈당을 정상 상태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혈당을 조절하면서 약을 줄이거나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셋째, 식전 양배추 먹기로 혈당을 낮춥니다. 채소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 건강에 매우 이로운 식품입니다. 여러 채소 중 생양배추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사 전에 양배추 6분의 1개는 먹습니다. 무게로는 약 200g 정도 됩니다. 한국식 소스를 비롯해 다양한 소스를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3대 영양소는 확실히 섭취합니다. 특정 음식을 줄이거나 제한하기보다 알맞은 열량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섯째, 설탕과 탄수화물은 주의합니다. 특히 당질을 많이 함유한 탄수화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흰쌀밥, 캔커피, 청량음료, 소면, 냉국수, 라면, 과일, 떡, 잼 바른 두꺼운 식빵, 디저트, 과일 주스 등은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여섯째, 먹는 순서를 바꿉니다. 식전에 양배추를 먹었다면 샐러드나 조림 등의 채소, 고기, 생선, 콩 등의 단백질, 밥, 국의 순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생양배추는 10분 동안 잘 씹어서 먹으면 포만 중추를 자극함으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일일 식사량의 기준을 기억합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가 아무리 효과적이라 해도 밥이나 고기 등을 너무 많이 먹으면 효과가 없으므로 양배추나 익힌 채소 외에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을 기억해 둡니다. 여덟째는 식전 양배추 먹기를 3개월 동안 실시합니다. 아홉째는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푼다입니다. 약 없이 혈당 낮추는 양배추 식사요법에서 이야기하는 3개월 식전 양배추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비만이 해결된다.
식전 양배추 먹기를 잘 지키면 혈당이 떨어지고 체지방이 줄어듭니다. 고혈당인 상태로 비만을 방치하면 지방세포가 점점 증식하고 비대해지면서 혈당 조절도 안 되고 가속화되는 건강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 췌장의 기능이 회복된다. 고혈당이나 당뇨병은 췌장의 기능과 관련이 깊습니다. 식전에 양배추를 먹으면 초과된 지방이 줄어들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기능이 회복됩니다. 췌장이 회복되면 혈당 조절도 잘 됩니다. 셋째, 당뇨병의 3대 합병증을 피할 수 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예방합니다. 당뇨병이 통증이나 온도 등의 자극을 느끼는 감각신경에 영향을 미치면 손발 저림이나 통증을 비롯해 취침 중 쥐가 나거나 뜨겁고 차가움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마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거나 화상을 입어도 눈치채지 못하고 심하면 절단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피하는 방법은 혈당을 낮추어 신경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혈당을 적정 수치까지 낮추고 잘 조절한다면 혈류가 회복되어 신경세포로 영양이나 산소를 잘 전달할 수 있어요. 신경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이 쌓이는 일도 없답니다. 넷째, 간에 주는 부담이 줄어든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심하게 손상되어도 자각 증상이 없어요. 지방간을 해소하고 간 질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역시 식생활 개선과 운동, 그리고 술을 절제해 혈당을 낮추는 생활이 필요하죠. 혈당을 낮추고 체중을 감량하면 간에 축적된 지방이 줄어들어 간 기능이 회복됩니다. 다섯째, 동맥경화의 진행을 막아준다. 공복혈당 수치가 정상이어도 식후 혈당 수치가 유난히 높은 사람은 동맥경화가 진행되기 쉬워요. 식후 혈당을 낮추면 동맥경화의 진행을 멈추고 혈관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식전 양배추 먹기와 채소를 먼저 먹는 식생활을 실천하면 식후 혈당을 덜 올리게 됩니다. 여섯째, 이상지질혈증이 개선된다. 이상지질혈증은 동맥경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방치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의 심각한 뇌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요. 고혈당을 개선하여 높은 콜레스테롤 함량을 줄이면 당뇨병에 걸린 사람의 심혈관 질환 발병을 약 30% 억제할 수 있습니다. 혈당치를 낮추면 이상지질혈증은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일곱째, 감염증의 위험이 낮아진다. 당뇨병으로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 속의 백혈구의 기능이 저하되어 다양한 감염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게다가 바이러스나 세균은 당분을 아주 좋아합니다. 고혈당인 환경에서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당을 먹이고 삼아 점점 증식하게 되므로 감염증은 급속히 악화됩니다. 혈당을 낮추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서 면역 시스템의 기능을 회복시키면 괜찮아집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폭식과 과음을 피하고 혈당을 낮추는 식사와 운동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식전 양배추 먹는 방법과 식전 양배추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약 없이 혈당 낮추는 양배추 식사요법에서는 식전 양배추 먹기 3개월이면 2에서 3kg 체중 감량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만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건강을 위한 식습관, 식사법으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을 사용하지 않고 스트레스나 공복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혈당 수치를 내리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배불리 먹어도 적정 열량을 넘기지 않으면서 체중을 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 없이 혈당 낮추는 양배추 식사요법의 저자 요시다 도시히데는 일본의 저명한 비만 당뇨병 전문의입니다.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식전 양배추 먹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양배추는 여러 요리에 다양하게 쓰이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무엇보다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식사하기 전에 양배추의 6분의 1개를 먹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식전에 포만감을 얻을 수 있고 혈당 급상승도 막을 수 있고 만성질환까지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의사들도 직접 실천하면서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식사법입니다. 영양성분도 완벽해서 양배추를 꾸준히 먹으면 체중 조절이 되면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몸 컨디션이 좋고 활력이 넘쳐 쉽게 피곤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를 위해 저자는 양배추를 꾸준히 먹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음식을 먹기 시작한 지 30분이 지나면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반드시 해줘야 혈당 상승을 막는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보통 식단 조절을 통해 살을 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먹어온 식사량과 음식을 먹지 못할 때 찾아오는 스트레스와 공복감은 참기 힘듭니다. 배고픔 없이, 칼로리 걱정 없이 식단 조절을 계속할 수 있는 식이요법은 바로 이 양배추를 먹는 것입니다. 비만이나 당뇨병 환자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식사 전에 생양배추를 먹기,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하기, 밥은 가볍게 한 공기, 간식은 주먹 크기의 과일을 하루에 2개까지 먹기입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먹으면서 혈당을 낮추는 방법 9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적정 체중을 알아야 합니다. 혈당 수치가 높으면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비만은 체중뿐만 아니라 체지방이 과잉 축적된 상태를 말합니다. 체질량 지수인 BMI를 이용해 자신의 적정 체중을 알 수 있습니다. 체중을 2에서 3kg만 감량해도 혈당치는 바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둘째, 약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하지 않습니다. 당뇨병 약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고 혈액 속의 당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에만 의존해서는 혈당을 정상 상태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혈당을 조절하면서 약을 줄이거나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셋째, 식전 양배추 먹기로 혈당을 낮춥니다. 채소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 건강에 매우 이로운 식품입니다. 여러 채소 중 생양배추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사 전에 양배추 6분의 1개는 먹습니다. 무게로는 약 200g 정도 됩니다. 한국식 소스를 비롯해 다양한 소스를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3대 영양소는 확실히 섭취합니다. 특정 음식을 줄이거나 제한하기보다 알맞은 열량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섯째, 설탕과 탄수화물은 주의합니다. 특히 당질을 많이 함유한 탄수화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흰쌀밥, 캔커피, 청량음료, 소면, 냉국수, 라면, 과일, 떡, 잼 바른 두꺼운 식빵, 디저트, 과일 주스 등은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여섯째, 먹는 순서를 바꿉니다. 식전에 양배추를 먹었다면 샐러드나 조림 등의 채소, 고기, 생선, 콩 등의 단백질, 밥, 국의 순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생양배추는 10분 동안 잘 씹어서 먹으면 포만 중추를 자극함으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일일 식사량의 기준을 기억합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가 아무리 효과적이라 해도 밥이나 고기 등을 너무 많이 먹으면 효과가 없으므로 양배추나 익힌 채소 외에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을 기억해 둡니다. 여덟째는 식전 양배추 먹기를 3개월 동안 실시합니다. 아홉째는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푼다입니다. 약 없이 혈당 낮추는 양배추 식사요법에서 이야기하는 3개월 식전 양배추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비만이 해결된다. 식전 양배추 먹기를 잘 지키면 혈당이 떨어지고 체지방이 줄어듭니다. 고혈당인 상태로 비만을 방치하면 지방세포가 점점 증식하고 비대해지면서 혈당 조절도 안 되고 가속화되는 건강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 췌장의 기능이 회복된다. 고혈당이나 당뇨병은 췌장의 기능과 관련이 깊습니다. 식전에 양배추를 먹으면 초과된 지방이 줄어들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기능이 회복됩니다. 췌장이 회복되면 혈당 조절도 잘 됩니다. 셋째, 당뇨병의 3대 합병증을 피할 수 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예방합니다. 당뇨병이 통증이나 온도 등의 자극을 느끼는 감각신경에 영향을 미치면 손발 저림이나 통증을 비롯해 취침 중 쥐가 나거나 뜨겁고 차가움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마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거나 화상을 입어도 눈치채지 못하고 심하면 절단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피하는 방법은 혈당을 낮추어 신경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혈당을 적정 수치까지 낮추고 잘 조절한다면 혈류가 회복되어 신경세포로 영양이나 산소를 잘 전달할 수 있어요.
신경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이 쌓이는 일도 없답니다. 넷째, 간에 주는 부담이 줄어든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심하게 손상되어도 자각 증상이 없어요. 지방간을 해소하고 간 질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역시 식생활 개선과 운동, 그리고 술을 절제해 혈당을 낮추는 생활이 필요하죠. 혈당을 낮추고 체중을 감량하면 간에 축적된 지방이 줄어들어 간 기능이 회복됩니다. 다섯째, 동맥경화의 진행을 막아준다. 공복혈당 수치가 정상이어도 식후 혈당 수치가 유난히 높은 사람은 동맥경화가 진행되기 쉬워요. 식후 혈당을 낮추면 동맥경화의 진행을 멈추고 혈관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식전 양배추 먹기와 채소를 먼저 먹는 식생활을 실천하면 식후 혈당을 덜 올리게 됩니다. 여섯째, 이상지질혈증이 개선된다. 이상지질혈증은 동맥경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방치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의 심각한 뇌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요. 고혈당을 개선하여 높은 콜레스테롤 함량을 줄이면 당뇨병에 걸린 사람의 심혈관 질환 발병을 약 30% 억제할 수 있습니다. 혈당치를 낮추면 이상지질혈증은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일곱째, 감염증의 위험이 낮아진다. 당뇨병으로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 속의 백혈구의 기능이 저하되어 다양한 감염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게다가 바이러스나 세균은 당분을 아주 좋아합니다. 고혈당인 환경에서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당을 먹이고 삼아 점점 증식하게 되므로 감염증은 급속히 악화됩니다. 혈당을 낮추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서 면역 시스템의 기능을 회복시키면 괜찮아집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폭식과 과음을 피하고 혈당을 낮추는 식사와 운동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식전 양배추 먹는 방법과 식전 양배추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약 없이 혈당 낮추는 양배추 식사요법에서는 식전 양배추 먹기 3개월이면 2에서 3kg 체중 감량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만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건강을 위한 식습관, 식사법으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